예, 오늘은 320페이지 나와 있는 윈도우 10 시작 프로그램 정리하기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컴퓨터를 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렀었어요. 예, 그 컨트롤 알트 딜리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팅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팅. 부트, 예, 부팅한다는 얘기하죠. 부팅. 예. 부트 스트랩핑 줄임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화를 신을 때 손잡이를 잡고 훅 하고 넣기 위한 기능을 부팅이라고 해요. 사실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데 부츠 있죠. 부츠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신어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부팅이 돼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에는 이제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 이거 이제 콜드 부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웜부트가 있어요. 웜부트가 있는데 이 콜드부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전원을 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웜부트는 아까 이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서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부팅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창에 이제 뭐가 바뀌죠. 그렇죠? 왜 안 바뀐대? 이렇게 작업관리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작업관리자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컴퓨터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종료 아이콘이 밑에 있거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면 껐다 켜지는 않아요. 도스에선 껐다 켜지만 윈도우는 껐다 켜지지 않아요. 대신에 그 화면에 가서 뭐를 해야 돼? 오른쪽 끝에 전원 시스템 종료 명령을 걸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려고 이거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컨트롤 쉬프트 ES 키 눌러도 이렇게 작업관리자가 열립니다.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도 여기 가면 작업관리자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라든지 등등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이제 그 작업관리자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쉬프트 ES 키 누르면 컨트롤 쉬프트 ES 왼쪽에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르면 이렇게 작업관리자 창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는 거지. 지금 여기에 작동되고 있다는 거야. 현재 메모장이 작동되고 있고 이 현재 작업관리자 창이 뜨고 있고 녹화하는 프로그램 돌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죠. 현재 CPU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보이는 거죠. 얘가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차지하는 건 없겠지 뭐 지금 얘야.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성능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현재 CPU 8%를 9% 사용하고 있고 12%까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윈도우 7에서 나오는 작업관리자하고 윈도우 10에서 나오는 작업관리자하고 화면이 좀 달라요. 기능은 같은 거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윈도우 7을 오래 쓰다가 윈도우 10을 쓰니까 이게 불편해 보여. 근데 또 얘를 쓰다가 얘를 오랫동안 또 쓰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업무 중에서도 집에서도 컴퓨터를 쓰면서 윈도우 10으로 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윈도우 7에 있는 작업관리자를 열면 또 어색해. 그런 거지. 매일 아침에 밥 먹는 사람한테 빵 갖다 주면 싫어하거든. 근데 아침마다 빵 먹는 사람한테 밥을 갖다 주면 못 먹지 또.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019년
4월부터 그리고 이 4월부터 이제 윈도우 7에 대한 서비스를 멈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윈도우 7에 대한 전면적인 그 보안 업데이트를 중지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안 업데이트를 중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취약점이 발견을 하면 서비스를 해줘서 보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제 해커들은 어떻게 됩니까? 옳았구나. 윈도우 7 쓰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이나 개인을 공략할 수 있겠죠. 그렇죠. 1200만 대래요. 1200만 대. 윈도우 7을 사용하는 컴퓨터가 1200만 대래요. 우리나라에. 한 8% 정도? 7, 8% 정도가 윈도우 7을 쓴대요. 윈도우 7인지 8인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컴퓨터라고 보이세요? 윈도우 10은요, 요렇게 떠요. 윈도우 10은. 윈도우 8은 이게 안 보이고요. 요것만 보여요. 오른쪽에. 윈도우 7은 시작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 목록이 쭉 뜨고 오른쪽에 이런 게 안 뜨지.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내 컴퓨터가 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가시면 윈도우 10 프로 이렇게 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키보드 제일 윗줄 오른쪽 위에 퍼즈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가 있죠. 이 키가 뭔지 아세요? 퍼즈는 뭡니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게 퍼즈 아니야. 퍼즈. VTR에서 재생을 쭉 하다가 퍼즈 키 누르면 틱 하고 멈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출 일이 없잖아.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잘 안 쓰는데 도스에서는 예를 들면 얘도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뜨는구나. 불편하게 돼 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 목록 중에 보조 프로그램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윈도우즈 영어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커맨드가 있는데 어디 갔어? 시스템 도구에 가 있나? 아, 여기 있다. 명령 프롬프트. 자, dir 명령을 걸면은요, 뭐가 목록이 뜨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계속 나오죠. 뭐가 계속 지나가잖아요. 이때 퍼즈를 누르면 멈춰. 아무거나 다시 누르면 또 이어서 계속 뭐가 나타나고. 멈춰라! 그럴 때 멈출 때 쓰는 게 퍼즈 키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딱 종료하면 좋겠어.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퍼즈를 누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끊어져. 그게 브레이크야. 퍼즈는 잠깐 멈추는 거고 컨트롤 퍼즈를 누르면 브레이크 기능에 있어서 딱 걸려버려요. 그런데 윈도우 키 있잖아. 윈도우 키. 윈도우 로고 키 누르고 그 퍼즈 브레이크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바로 뜨죠. 내 컴퓨터가 뭐다라고 뜨잖아. 맞죠? 그렇죠? 예. 여기 윈도우 10이라고 써 있어요. 윈도우 10. 잘 보이시죠? 그렇죠? 예. 여기 윈도우 10 코어 i3 4160 CPU 메모리 얼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보이죠. 그렇죠? 요것이 윈도우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내 컴퓨터가 아이콘에 없는 경우, 바탕화면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퍼즈 브레이크를 누르면 윈도우 XP든 7이든 뭐든지 다 이 창이 떠요. 그럼 7이면 7, 8이면 8, 8.1이면 8.1, 10이면 10이라고 뜨니까 확인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 그 윈도우 시작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가 뭔가 오래 있다가 켜지죠.
뭐를 하길래 오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방 안에 있는 애한테 밥 먹어라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네 해놓고 꼼지락거려. 한참 있다 안 나와 얘가.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나갈 거예요 그러는데 안 나와. 그 이제 방을 열어볼 거 아니야. 뭐 하나. 그럼 뭔가를 막 하고 있거든 얘가.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뭐냐. 윈도우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시작 프로그램 있잖아. 이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던 거야. 한글 업데이트 할 거 원드라이브 촬영하고 있고 이게 뭐야? PX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오디오니까 뭐죠? 짠짜르한 소리는 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디펜더는 작동이 돼야죠. 디펜더 작동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크로벳 리더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윈도우 상에서 작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시작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컴 업데이트 굳이 안 해도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 여기서는 지금 사용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펜더도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디펜더가 백신이니까 한컴 업데이트 제가 사용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조금 있다가 한글 2010, 2016 업데이트 할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뜨겠지. 근데 지금 막 작업을 바쁜데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돼? 에이 안 해. 안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알림을 안 하지. 얘가 급하대. 그래서 밥 차려달래. 그래서 밥을 차려놨더니 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봤더니 딴 걸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럼 야 그거 하지 말고 빨리 밥부터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컴퓨터 내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다 작동되고 있다는 거야. 뭐야? 모르죠? 몰라도 돼. 사람이 숨을 쉬면 뱃속에서 몸속에서 뭔가 움직이죠. 뇌는 움직이고 혈관에 따라서 혈액이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칼로 쭉 째가지고 쳐다볼 일도 아니고. 이런 게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과연 궁금은 하지. 요거는 뭘까? 요거는 뭘까? 요런 거는 뭘까? 이런 거.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 인터넷상에 물어보면 되지. 이게 뭐냐고. 저도 궁금하지 않아요. 알아서 돌아가겠지 뭐. 네. 작업관리자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321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윈도우 10이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실행하는 아이콘이 없다. ms config 여러분들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거기에 실행이라고 하는 칸이 나오죠. 거기다가 ms config라고 써보세요. 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시작을 누르시고 거기 실행창에다가 ms configuration의 줄임말 ms config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 엔터를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럼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거 나타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작 프로그램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나? 뭐 죄다 있죠. 여러 가지. 윈도우 10에선 작업관리자로 가라고 써 있으니까 작업관리자를 열어서 보는 것 뿐이고 여기서 보는 거고 윈도우 7은 여기 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뭔가 되게 많아요.
여기 되게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컴퓨터는 컴퓨터를 켜고 나면 뭐 광고창이 뜨고 막 그래. 그럼 얘를 열어봐야 돼. 여기에 뭐가 있는지, 광고창이 열리는 게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윈도우 10처럼 여기 보니까 뭐 리얼텍, HD 오디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HNC 체크, 아도비 리더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에다 물어봐야지. PXI 마우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PXI 마우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궁금하니까 여기 어느 회사에서 작업한 거라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럼 인터넷 열어가지고 얘를 실행해 봐야지. 인터넷이 안 열려 지금. 아주 답답해 죽겠어. 다시 클릭. 반응이 없어요. 이제 뜨나보다. 여기 뜨나보다. 구글이 이렇게 막 뜨네. 그랬더니 이제 이 CPU하고 메모리가 버거워지는 거야. 메모리를 많이 쓰고 CPU를 많이 잡아먹고 하니까는. 그럼 거기다 이제 아까 그 시작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빨리 그거는 해제를 해야지, 해제. 그리고 부팅에 가보면 여기 몇 초라고 돼 있어요? 부팅 30초라고 돼 있죠?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껐다 켜지게 되면 30초 동안 뭐 물어보잖아. 29, 28, 27 카운트 돌아가면서 뭐 정상 모드로 갈까요? 무슨 뭐 점검 모드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그때 30초를 여기다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걸 만약 10초로 바꾸면 10초만 돈다고 화면에. 이제 뜨네. 아이고 답답해. 이야. 얘를 10초로 바꾸면 뭐가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10초 걸린다고. 그 일반으로 가면 정상 모드로 돼 있나요, 여러분들? 정상 모드로 돼 있죠? 정상 모드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작 프로그램에 가서 뭔가를 내가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작업을 하면은 얘가 정상 모드가 아니라 선택 모드로 바뀔 거예요. 여기 있는 시작 프로그램 기능을 내가 멈춰버렸잖아. 또 서비스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저기 아도비 업데이트 이거 할 거니? 아 이거 안 해도 돼. 그럼 얘 빼버리면 돼. 그러면 얘 실행 안 한다고. 여기 보니까는 또 뭐가 있는가 보자. 팩스 기능을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데 팩스 안 쓸 거잖아. 그럼 빼면 돼. 팩스. 이 컴퓨터로 팩스 보낼 일이 없으니까 빼버리면 되지. 예.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이게 뭔지 저게 뭔지를 솔직히 모르거든. 너무 많아서. 어떤 건 중지돼 있다 그러고, 어떤 건 실행 중에 있다 그러고. 그렇죠. 중지돼 있다, 실행 중에 돼 있다 그러는데, 제조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니까 이건 뭐 믿을 만한데, 그렇지 않은 여기 알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 알 수 없는 거. 이건 인텔 거고. 이런 건 믿는데, 구글 것도 믿는데, 알 수 없는 거 이러면 불안하지. 불안한 거지. 예.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적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 누르면 뭐가 된다? 다시 껐다 켜라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고 끝내기, 시작하지 않고 끝내기. 뭐 여기가 어차피 다시 껐다 켜봤자 원위치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주는 게 MS 컴피그 기능이에요. MS 컴피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이런 일을 쓰실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322쪽에 보시면은 시작 프로그램 정리하기라고 해서 거기 작업 관리자를 바로 열 수가 있죠.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도 되지만 그 작업 표시줄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작업 관리자가 뜨거든. 윈도우 10에서는 바로 이렇게. 왜냐면 컨트롤 쉬프트 ESC 외워야 되잖아.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는 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화면 밑에. 작업 표시줄에 가서 바로 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거기 가서도 작업 표시줄에 누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떠요.
여기서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7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좋아졌어요. 그런 게 좋아졌어. 그리고 윈도우 10이 이후에 윈도우 7도 나왔고 윈도우 8도 나왔고 윈도우 10도 나왔는데, 윈도우 10 이후에는 윈도우 11이 안 나온다. 윈도우 10으로 멈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이 계속 개량될 거예요. 윈도우 10이 계속 발전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윈도우 10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만 가지고 시험을 봤다가 작년부터 윈도우 7과 윈도우 10에 대한 공통 영역을 시험에 냈던 거예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윈도우에 관련된 시험을 내야 되는데, 과거에 윈도우 7만 갖고 시험을 냈더니 문제가 뭐냐면, 윈도우 10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새로 컴퓨터 산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럼 윈도우 7과 윈도우 10에 대한 공통 영역을 내겠다. 윈도우 7에만 있는 거, 윈도우 10에만 있는 기능은 안 내고 여기저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교재를 보면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열려요 라고 해서 설명을 해놔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윈도우 10으로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우리 강의실은 아직까지는 윈도우 7을 쓰지만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다 윈도우 10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뭐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윈도우 10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보안 업데이트가, 보안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보안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윈도우 7은 윈도우 자체에다가 암호를 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윈도우 7에다 암호를 걸어놓더니 무슨 문제가 됐더니, 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암호를 걸어놓고 퇴사를 한 거야. 후임자가 와서 그 컴퓨터를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암호를 모르잖아. 그래서 전에 근무하던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하는 말이 재미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며칠 됐다고.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귀찮다란 얘기지. 그 회사가 좋아서 퇴직한 게 아니잖아. 꼴보기 싫어 퇴직했는데, 그걸 물어보니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제 넘어졌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러고. 근데 윈도우 10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MS ID에 관한 패스워드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쓰던 걸 딴 사람이 쓰게 되면 또 어때? 그건 또 못 열지. 그렇잖아. 이건 이정민이 쓰는 컴퓨터인데 제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못 쓸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그만두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못 쓰지. 근데 정작 본인도 못 쓴다는 거야. 암호를 까먹으면. 근데 이제 윈도우, 어차피 남의 컴퓨터는 못 열게 돼 있죠. 근데 본인이 이런 일이 생겼대요. 예전에 본인이 어제까지 쓰던 컴퓨터인데 휴일 끝나고 나서 출근을 했는데 컴퓨터 패스워드가 안 맞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했더니 그렇대.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쓰는 패스워드를 썼는데 안 들어가더래. 별의별 패스워드 다 넣어봐도 안 맞는데. 그럴 때 윈도우 10을 썼으면 어땠을까? MS 로그인을 하는 거죠. MS 로그인. 그럼 MS ID에 대한 거는 내가 조회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렇죠. 그리고 비밀번호 교체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이정민이요 라고 인증을 하죠. 그럼 알려주거든. 바꿀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컴퓨터에다 암호 거는 거는 위험해야죠. 컴퓨터에다 암호 거는 거는. 그 암호를 못 맞추면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거를 못 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들은요,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가요. 클라우드 컴퓨터로. 그러니까 컴퓨터는 켜지는데 업무를 하려면 문서 작성을 해야 되고 문서를 저장한 걸 열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래 한글은 어디에 깔려있다? 이 컴퓨터에 안 깔려있어. 클라우드에 깔려있는 거야. 기업 공동으로 쓰는 클라우드 안에. 그럼 거기 접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뜨잖아. 그렇죠. 아이디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퇴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 퇴사를 했어. 그러면 관리자가 홍길동 씨가 만약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홍길동 씨에 대한 이 관리 아이디가 있잖아. 로그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정지시키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 기업 내 클라우드는요, 기업에서만 쓰는 거야. USB 메모리 저장도 안 돼. 그러니까 보안이 철두철미하다라는 거지. 예. 보면은 직장에서 사용하던 거를 집에 가서 뭐 마저 일을 하고 다시 직장에 가져오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중간에 뭐 잃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기업에 있는 걸 어떻게 직장으로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소규모지, 소규모.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회장님 하는 그런 기업들도 왜 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 드라마니까 그렇겠지. 드라마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는 달라요. 서울시도 다르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암호 확인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제 컴퓨터에 이번에 새로 구입한 컴퓨터는 암호를 안 걸었어요. 이 암호를 걸면은요, 그 터치패드 있잖아. 노트북에 터치패드 보면 이 지문으로 인식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문을 갖다 대면 지문 주인만 그 노트북을 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암호를 걸어야 돼. 일단 처음부터. 그래서 제 노트북은 집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열어보게 하려고 암호를 안 걸었단 말이에요. 암호 열면 그것도 귀찮고 해서. 그럼 이제 지문을 갖다 대면 생체 이름이 이제 정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북에서 제가 아니면 못 열지. 그렇게. 근데 이제 기업에서 쓰는 거라든지 진짜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본인이 아니면 못 열게 막아야지. 그렇게. 그런 것들 암호 찾는 방법들도 있고요. 암호 찾는 거는 이제 MS사에서 암호를 계정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윈도우상에서도 암호를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328페이지 보시면은 로그인 절차를 생략하면 좋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패스워드 안 물어보게끔 했다고. 그냥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켜지게끔 했다고요. 왜? 그래야 편할 때도 있잖아. 집에서 쓰는 건데.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라면 딴 사람이 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지만 집에서 쓰는 거면 가족들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빠가 지문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 애들이나 가족들이 못 쓰잖아. 그러니까는 로그인 절차를 생략해 놓은 거지. 이제 계정에 들어가서 암호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로컬 계정 유형으로 변경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여기 보면 시작 누르면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톱니바퀴 그림이 설정인데 제어판에 가면 있죠. 우리 윈도우 7에서는 설정이 아니라 제어판 가야지 뭐. 그럼 제어판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계정에 관한 이야기 나온단 말이야. 계정. 어디 가서 여기 있다. 여기 계정. 윈도우 7도 계정이 있어요. 똑같아요. 계정이 있어요. 그 계정에 가서 이 계정에 대한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며 로그인 옵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로그인 옵션을. 여기는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인데 암호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 지금 사용하는 이 하드디스크는 저만 써요. PC 정비반에서만 쓰는 하드니까 제가 암호를 걸어도 되겠지. 딴 선생님 쓰지 말라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드를 교체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윈도우 7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암호를 설정해도 되고 핀 번호 지정해도 되고 뭐 사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호하는 게 여기 되게 많죠. 그렇죠. 일단 암호를 추가를 해야만이 뭐를 한대요. 핀 번호 요청을 하던 뭐를 하던 뭐 여기 뭐 암호가 없으니까 다른 옵션을 뭘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를 암호를 만들어야 지문 인식을 하던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컴퓨터에는 지문 인식 기능이 없잖아요. 일반 노트북에도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지문 인식 기능이 있는 컴퓨터는 이 계정에 암호를 걸어 놓으면은 지문 인식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문 인식하는 데가 입구에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근데 저 안에 있으면 손을 어떻게 찍어?
저 안에 있으면 손가락을 어떻게 갖다 대냐고. 가운데 손가락도 아니고 엄지손가락은 이거 어떻게 갖다 붙일 거야? 입구에 있으면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터치패드 앞쪽에 밑에 쪽에 있으면 되는데 터치패드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거기까지 안 가. 그럼 불편한 것 같아. 아 그럼 뭐 엄지 말고 검지해도 되지. 가운데 손가락 해도 되겠고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은 331쪽에 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힌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로그인이 되는데 자동 로그인이 되게끔 설정하는 기능이 있대요. 거기서 뭐라고 쓰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NETPLWIG 이게 뭐야? 뭐의 줄임말이야? WIG는 위저드의 줄임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마법사 같은데 이게 네트 뭐에 어쩌고 저쩌고 하래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를 설정해주면 자동 로그인이 된대. 그럼 자동 로그인 할 건 뭐하러 암호를 걸어? 훅 켜지면. 그 다음에 윈도우 7은요 뭔가가 알림 기능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오른쪽에 두 개 알림창이 떴거든. 이렇게 이거 뭐 디펜더로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저런 것도 돼야 되고 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태블릿 모드는 뭐고 네트워크 모드 뭐 노트 모든 설정 뭐 방해 금지 모드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 새로운 PC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쓰면 그거에 대한 기능이 또 설명이 나오거든. 이런 팁들이 뜨거든. 팁은 거저주는 게 팁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윈도우 10은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 처음에는 윈도우 10을 쓰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안 쓸래요 라고 했었어요. 그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죠. 윈도우 10 쓰다가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삭제해 버리는 거지. 1년 동안 서비스를 해줬단 말이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근데 우리 애들도 안 갔어. 지금은 윈도우 7로 갈래 그랬더니 싫대. 윈도우 10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야. 기능이 강력하고. 특히 게임들 할 때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윈도우 10에 맞춰서 게임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배틀그라운드. 아, 저도 그거 가입했잖아요. 그거 돈 내고 쓰는 거거든요. 3만 얼마를 내고 구매하는 거야.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아 근데 총알은 잡았는데 총알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안 쏴지는 거야. 그 키보드 명령이 있어. 뭐를 누르니까 총알이 탁 들어가. 그래서 막 훈련장에서 연습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탁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을 넘고 막 했는데 총을 주웠어. 자, 뭐 이렇게 배낭도 짚고 철모도 쓰고 막 갔어. 근데 가자마자 빵 맞고 죽었어. 5분을 헤매다가 쫓아갔는데 한 방에 죽었어. 밖으로 쫓겨났죠. 다시 또 시작했어. 그래서 5분을 헤매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가는데 조심해 가야 되잖아. 맞으면 죽으니까. 근데 저쪽에 사람이 저 멀리 어디 있대. 번호가 있거든. 사람 번호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총도 하고 뭐 기관총, 권총, 뭐 배낭 메고 뭐 낫도 들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우다당탕 총소리가 나더니 꽥 죽었어. 한 번도 못 쏴보고. 지금 3번 해봤거든요. 3번 연속으로 가자마자 죽었어. 그냥 안 하고 있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와 비슷한 게임들은 많이 해봤는데 여기는 게임이 이렇게 해요. 100명이 무조건 어느 지역에 투하가 돼요. 100명. 그럼 100명 중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싸워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죽으면 그걸 끝이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 다시 시작해. 그러면 또 다른 동네 100명한테 가는 거야. 거기서 또 이제 비행기에서 쭉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가지고 이런 데로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래요. 그럼 자동차도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그 타고 가다 보면 뻥 터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무기도 이제 구해가지고 저걸 이겨야 되는데 왜 빵빵 소리에 함께 그냥 팩 죽는지 몰라.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윈도우 7에서 쓰는 것보다 윈도우 10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윈도우 10에서 개발을 하니까 윈도우 7 사용자들이 윈도우 10으로 갈아타야만이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컴퓨터가 게임하는 기계가 됐어.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계였다가 이제 게임하는 도구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알림들이 띵동 띵동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띵동하고 울리면 게임하다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 화면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총 맞아 죽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게임할 때는 얘가 안 나와. 게임할 때는 안 나오고 닫아주더라고. 그건 좀 착한 것 같아. 어.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기능들이 조금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로 막 발표하는데 띵동 하면 어떻게 돼? 알림 뜨면 안 되잖아요. 338페이지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알림을 꺼달라 이런 거.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윈도우 7은 없어요. 윈도우 7은 그 알림 기능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밑에 시간 나오는 곳에 뭐 업데이트 할 게 있어요 하고 거기서 뜨잖아. 거기서 뜨잖아요. 다른 데서 뜨는 건 아니잖아. 예. 근데 윈도우 10이 약간 좀 다르게 뜨는 바람에 그게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불편했던 것도 있어요. 윈도우 10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텐데 뭐가 있나 좀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 뭐야? 뭐를 제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사용 못하는 거고 예 그러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비메이커. 윈도우 7에서 사용하던 무비메이커가 이제는 이거를 사용 못하게 막아놨어요. MS사가 무료로 제공하던 건데 제공을 안 해요. 이제는 서비스를 제한했어요. 근데 이 설치 프로를 갖고 있으면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말고 무비메이커는 쓸 거야 라고 하면 이씨 왜 해제가 안 돼? 뒤로 안 가? 선택에 들어가서 요거 빼고 얘만 써야 되는데 이제 빠졌죠. 그렇죠? 이렇게 빠졌잖아. 그러면 요거만 지금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만 설치 누르면 얘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설치 누르면 얘만 쫙 깔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무비메이커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막는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막는다. 그건 필요 없는 거니까 삭제해버릴 테고. 예. 이제 이런 거를 설치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가 된다? 여기에서 뭐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허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설치 못해요. 윈도우 10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윈도우 10이. 뭐랄까? 좋아졌어요. 근데 귀찮아 어쩔 때는. 윈도우 7에서는 그냥 따당 치면 설치가 됐는데 윈도우 10은 그럴래? 말래? 물어보니까 에이.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게 많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새로 노트북 사면서 기존에 윈도우 사용하던 컴퓨터를 윈도우를 다시 설치했거든요. 그 공인인증서도 다 지워졌고 공인인증서는 제가 USB 메모리 갖고 다니는데 그 뭐더라?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려고 그러면 국민카드, BC카드는
뭔가 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갖고 있어서 복사하는 게 아니야. 딱 그때 설치를 해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복사해서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이제 물건을 그저께인가 물건 살려고 보니까는 뭔가 또 뭐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설치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쳐다보던 애 엄마가 그렇게 어려워? 내 카드로 내가 물건 사는데 이렇게 어려워? 아, 쉬운데 프로그램 안 깔아서 그런 거야. 왜 안 깔았어? 안 깔은 게 아니지. 윈도우를 다시 까는 바람에 다시 설치한 바람에 재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이거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그냥 카드만 주면 쫙 처리가 되는데 온라인 매장에서는 특히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용카드로 해서 내 카드를 등록하더라도 너 이정민 맞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을 거냐 아니면 통신사에서 인증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남의 신용카드 주소도 못 쓰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제 신용카드는 100% 공인인증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제 신용카드를 갖고 애들을 주면 애들이 온라인상에서 못 써요. 오프라인상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제가 막아야 되니까 뭐 설치 다 했다고 나오네요. 예. 뭐가 설치된 거냐면 다른 건 없어요.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건데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윈도우 7에 칩에서 돌아가나 몰라. 동의합니다. 그러면 윈도우 10에서 돌아가네. 오케이. 얘는 안 써요. 이거는 유치원용이야. 유치원용. 우리 유튜브 반에서는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쓰지 말고 이제 전문적인 걸 써야 되는데 연습 삼아서 제가 한번 이제 실행해 본 거고요. 예. 그렇게 작업하면 되는 거니까는 예. 지금 다 복사는 다 해놓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챙겨 가세요. 예.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보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보안. 예. 로고 플러스 I 키를 I자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나오고 여기 보면 업데이트 및 복구라는 곳에 가면 왜 여기 가면 보안이 있는지 몰라? 여기 가면 디펜더가 디펜더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주면 좋잖아. 업데이트 및 복구라는 곳에 가야 여기에 보안이 있대. 디펜더가. 이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럼 이제 디펜더를 열어서 실시간을 안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끄면 되지. 이렇게 끄면 되지. 근데 이 상태에 멜웨어가 뭐야? 멜웨어. 여기 멜웨어라고 돼 있잖아요. 말웨어. 콩글리시로 말웨어. 말웨어. 영어로는 멜웨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현장 용어고 멜웨어가 용어예요. 예. 그러니까 실시간 보호를 꺼놨으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부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무사통과한다는 얘기지. 조심스럽다는 얘기지. 예.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 정품을 사용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래 한글도 그렇고 MS 오피스도 그렇고 포토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은 정품인데 그걸 설치하고 나면 제품 번호가 없으니까 일정 기간만 쓰잖아요. 그리고 정품이 없으니까 사용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품 인증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이 정품 인증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제품 번호 생성, 키젠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다 백신이 막아요. 시스템에 악영향을 준다 이거야. 생각해 보세요. 난 죽어라고 개발했는데 팔린 건 없는데 쓰는 사람은 많아. 그럼 뭐야? 다 야매로 쓰는 거잖아요. 야매로.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를 개발한 MS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둠의 경로나 이 흔히 말해서 야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시간 뭐를 끄고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셔야 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주신 프로그램 설치할 거면 디테일하고 쓰고 있는 바이러스도 그거를 비활성화 시킨다는.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 강화된 거는 이런 보안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매번 뜨더라 이거지.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권한이 필요한 거를 사용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인증되지 않은 뭔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쭈구리 너 이거 막 써도 돼? 쓸래? 말래?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제어판은 있죠. 우리 제어판. 윈도우 7에도 제어판이 있잖아요. 윈도우 10에도 제어판이 있습니다. 그 제어판을 실행하면 이렇게 뜨죠. 여기 뭐 범주별로 볼 수도 있고, 이건 제어판이고요. 아까 보셨던 거는 윈도우 10에 있는 설정 기능이고, 여기도 계정이 있어요. 여기도 계정이 있고, 여기도 계정이 있고, 여기도 사용자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 쓰는 기능이 있고 윈도우 10에서 쓰는 계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르단 말이야. 윈도우 7은 이렇게 나오고 윈도우 10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개인 설정, 뭐 계정, 여기도 사용자 계정, 그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면 계정 사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진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 사용자 정보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얼굴이 없잖아. 얼굴도 넣어야 되고, 사진을 어떻게 할래? 카메라 착각 찍을래? 근데 카메라가 안 붙어 있으니까, 노트북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그걸 찍으면 되고, 찾아보기 눌러서 윈도우 상에 있는 사진이 어딘가에 있으면 여기 제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그럼 여기 사진이 올라오겠지. 이렇게 여기도 바뀌었네. 이제 이렇게 같은 계정 관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기능이 있으면 다른 그림을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제 20살 때 찍은 사진. 이렇게 20살 때 이따구로 생겼대요. 그럼 이제 계정에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 뭐. 그렇죠. 똑같죠. 이 얼굴이지.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사진이고, 그럼 요거로 바뀌고, 얘를 다시 누르면 다시 요거로 바뀌고. 요렇게. 윈도우 7은 그게 없는데 윈도우 10은 사진을 제가 미리 이것저것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죠. 히스토리를 지울 수도 있어요. 히스토리를 지울 수도 있어요. 7에도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요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계정 이름 어떻게 바꿨지? 여기서는 헷갈리네. 이제 그새 안 썼다고 또 까먹고 앉아 있어요. 톡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그렇지? 이 사진 올려놨더니 사기친대. 그래서 옛날엔 저렇게 사기쳤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하고 같은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7에서 쓰는 제어판이고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설정이라는 화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윈도우 10 사용자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무비메이커를 설치했잖아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 누르면 돼. 그럼 제어판이 뜨거든. 이렇게 프로그램 추가 제거 창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제거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를 선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오른쪽 눌러서 제거. 이렇게 하면 더블 클릭해도 제거. 요것도 있다. 스마트 뭐 이런 거. 이거 더블 클릭하면 또 제거가 되겠지. 제거됐고. 여기 뭐 몇 개 없죠?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아까 무비메이커 요거죠? 요거. 제거하면 되지 뭐. 복구가 아니죠? 제거지, 제거. 이렇게 하게끔 다시
제거. 요거 선택하고 더디어. 제거한다고. 제거는 빨리 돼요 또. 세부 정보 보기 누르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보이죠. 어디까지 여기 뭐 게시판이 보이니까. 저도 처음에 윈도우 10을 처음에 써봤을 때 제어판이 일단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뜨는 거죠. 이게 설정 창이 뜨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기 제거가 없어. 제어판. 그래서 바탕화면에 제어판을 꺼내놓고 얘를 활용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필요하면 제거 누르면 되니까. 필요하면 여기 가서 이걸 오른쪽 눌러서 제거 누르면 제거가 되니까. 그럼 제거 명령을 걸면 뭐가 된다? 일단은 이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제거 또는 이 명령으로, 이 창으로 닫았잖아요. 얘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그 창이 뜨거든. 이렇게. 그게 약간 달라진 거지. 옛날에는 밥하고 김치만 먹던 사람이 고기를 갖다 주니까 고기를 씹으니까 턱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거지. 근데 고기 먹던 사람은 어때? 고기 먹으면 편하지.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전 방식만 쓰는 거야. 고수하고. 윈도우 7 사용자가 윈도우 10이 바뀌면 윈도우 10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안 찾아보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그냥 여기 있는 아래항을 실행하고 오피스 실행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포토샵 실행하고 인터넷 실행하잖아요. 뭐 시작에 들어가서 뭐 기능을 살펴보고 이러지는 않잖아. 윈도우 10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하고 막 찾아보고 이래?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 강의실에 저밖에 없을 거야. 직업이 이러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노세요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상이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로 게임하시고 이거로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이거로 뭐 업무 작성하시고 이거로 즐기세요라는 거지. 얘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굳이 소비자가 입장에서는 궁금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뭐가 안 되니까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개설이 되는 거지. 정비반이나 관리 활용반이 생기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게임은 제가 모르니까 배틀그라운드 아까 그랬잖아요. 가면 5분 동안 헤매다가 총 한 방에 팩 갔다고. 몇 번 가고 나니까 짜증나서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 해가지고 뭐 설명을 올려놨더라고. 저와 또래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그 화면을 녹화를 해갖고 막 올려놔요. 재밌다고 막. 전 재미가 없더라고. 계속 죽으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애 이제 8월 말 9월에 오니까 좀 참았다가 그동안 좀 공부했다가 우리 애한테 물어보면 애가 잘 설명해 주거든. 게임 잘하니까. 요렇게. 그게 아쉬워요. 옆에 없으니까. 지금 근무 나간 놈한테 전화가 와서 야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하니 물어보긴 그렇고. 347페이지 한번 보세요. 바탕화면은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탕화면에 나오는 요거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면 개인 설정이라고 하는 걸 누르죠. 그렇죠? 개인 설정. 그럼 뭐 창을 크게 놓던 창을 뭐 작게 놓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창을 작게 놓으면은 요렇게 보이고 창을 펼쳐놓고 보면 왼쪽 요런 게 보이고. 그렇죠. 창이 좀 넓어져야 요 메뉴판이 좀 보이지. 창이 적으니까 메뉴판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배경은 뭐로 바꿀래? 사진으로 바꿀래? 그래, 사진. 어떤 사진으로 할래? 밑에 이런 사진? 이런 사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좀 별로 바다 안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좋죠, 이렇게. 해가 이렇게, 이게 뭐야? 오로라야? 뭐야? 멋있다. 이런 거, 암벽 올라가는 것도 좋죠, 그렇죠? 이런 거. 옛날 생각나네. 제일 만만한 게 이거지, 뭐.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 윈도우 10에서 가장 기본 메뉴, 기본 배경. 아니면 찾아볼 수 있어. 찾아볼 수 있어. 요 안에 그림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그림이 여기 그림이 있다. 여기 그림. 아, 이거를 잠깐 복사해 놔야 되겠다. 제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림을 제가 모아 놓은 건데 얘를 제 자료실에다가 하나 복사해 놔야지. 용량도 제법 돼요. 한 3점 몇 기가 3점 몇 기가 돼.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인물 그림.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들을 제가 모아 놓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림들이 많더라고. 그림들이 되게 많아. 이런 그림들, 뭐 산에 올라가는 그림, 뭐 여자 그림, 남자 그림, 뭐 홀딱 벗은 그런 그림은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풍경 그림. 멋있어. 풍경 그림 진짜. 멋있다고 자랑했는데 왜 안 나와? 되게 많아요. 몇천 개야, 몇천 개. 이런 그림이 몇천 개나 돼. 이런 거를 모아놨어요, 제가. 모아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 자료실에 있는 인물 그림으로 제가 하겠다라고 사진을 선택하면, 요 그림을 선택하면은 요 그림이 뜨겠지. 이렇게. 그쵸, 떴잖아. 그렇게 이렇게. 근데 하나의 그림만 나오면 안 이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슬라이드 쇼를 하지. 윈도우 7도 있어요. 윈도우 7도 있어. 근데 이때 앨범이 뭐냐, 이게 앨범이 뭐냐. 슬라이드 쇼니까 여러 그림을 보여주는 게 슬라이드 쇼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림을 찾아가지고, 왜 안 나와? 멈췄나? 띠띠리띠띠. 잠깐만. 여기서 물어보네. 그러면 여기에 인물 그림으로 제가 선택하겠다 이거죠. 이 폴더를 선택하겠다 이거. 이 폴더를.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안에. 30분마다 바뀔 거냐? 아니야. 1분마다 바뀌어. 1분마다 바뀌어. 섞을 거야? 섞어서 막 나오게 할 거야? 그럼 섞어서 나오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순서대로 나오게 할 거야. 아까 요거 순서대로 나오게끔 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이 그림 1분 지나면 두 번째 그림, 1분 지나면 세 번째 그림. 윈도우 7은 10초마다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10초마다. 그림 바뀌었잖아. 이제 1분 지나면 또 다른 사람 그림 나오겠지. 이거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 가서 풍경으로 바꿀 거냐? 풍경.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동물 멋있어요. 재밌어요. 이런 동물도.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이 있거든. 이런 걸 할 거냐. 그러니까 제 노트북에 지금 이걸 해놨거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있어. 가만히 멍하니. 힐링되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총 3,500개. 용량은 3.5기가. USB 메모리 있으면 충분히 복사가 되죠. 그렇죠? 요런 거. 요런 것도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렇게 그림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풍경 그림으로 바꿔놔도 멋있지. 이런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배경 그림을 바꾸는 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되게 느려. 풍경 그림으로 바꿔놓으면은 되게 멋있거든. 그림이 막 바뀌어요. 좋아요. 자, 또 하나. 윈도우 10을 설치하면은 여기 있는 인터넷이니 이런 아이콘들은 여기 뭐 크롬 브라우저니 이런 건 없잖아요. 여기 있는 휴지통만 달랑 보이거든요.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내 PC니 뭐 제어판이 이걸 꺼내놔야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오른쪽 눌러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왼쪽에
윈도우 7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10은 테마에 가야 바탕화면 아이콘을 바꿀 수 있어요. 테마에 가서. 그게 약간 달라요. 여기에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과거에는 뭐만 있었다? 휴지통만 달랑 있었다는 거지. 이거를 다 설정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여기 아이콘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설정하는 법도 아셔야 되는 거야. 예. 그냥 단색을 하기도 해요. 단색. 검정색.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검정색 바탕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검정색이 제일 눈이 안 아프니까 이렇게도 하고. 자, 348페이지에 그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한 해상도라는 게 있지. 해상도가 뭐예요? 해상도.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요 1920까지 해상도가 지원이 되는데 2048도 된대. 2048도. 근데 제가 이렇게 2048이나 1920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글자가 작게 보이잖아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글자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15.6인치 노트북인데 해상도가 4000짜리가 있어요. 4000짜리. 보통 1920 해상도를 쓰는데 4000짜리 해상도를 쓰면 어떻게 될까? 요 그림이 글자가 아주 깨알처럼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돋보기를 쓰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노트북 쓰면 좋기는 한데 화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인터넷 실행하면 인터넷 글자가 깨알처럼 나오니까 불편해서 물론 크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1920을 했고요. 모니터를 17.3인치로 큰 거를 잡은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야 뭐 노트북 조그만 거 갖고 다니면서도 아이폰 많이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또 최신 아이폰 말고 옛날 구형 아이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게 작으니까 손에 쥐기가 좋다 이거야. 여성분들 입장에서. 나이가 들면 큰 글자로 봐야 되니까 좋아하지만 젊은 층들은 작은 글자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아이폰을 많이 쓰는 거죠. 성능이 좋거든 또 아이폰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써요. 근데 저는 글자를 해상도를 낮춘 거. 여러분은 1920으로 나올 겁니다. 오른쪽 눌러서 해상도라고 있을 거예요. 해상도. 윈도우 10에서는 디스플레이 설정 1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면 전원 절전 기능도 있죠.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쓰고 오래되면 화면이 꺼져야 되잖아. 절전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사들은 그걸 안 하거든. 갑자기 25분 뭐 했다가 10분 했다가 갑자기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컴퓨터 안 만지고 말만 계속 했는데 10분 지나면 화면이 훅 꺼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없음으로 해놓는 거지. 제가 쓰는 노트북도 이렇게 해놨어요. 다 없음. 필요하면 뚜껑 덮으면 되니까. 절전 모드 들어가면 되니까. 저장 공간이라든지 여기 제가 쓰는 지금 하드디스크 여기 이런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 저장 공간 쭉 보이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지도, 뭐 태블릿 모드는 뭐야? 요 모니터를 우리 태블릿처럼 스마트폰처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키보드가 나와야지 그림에. 그래서 태블릿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키보드 우리 스마트폰에서 타자 입력하듯이 그런 키보드 그림이 뜨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앱이라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 앱이라 그래요. 앱 아래 한글이라든지 어디 갔어? 아래 한글 어디다 팔아먹었대? 아래 한글 여기 있네. 그렇지? 아래 한글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다 우린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자, 응용 프로그램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걸 줄여서 어플, 더 줄여서 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포토샵, 뭐 엑셀, 한글 이런 등등 이걸 다 우리는 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윈도우 8로 가면서 갑자기 시작 버튼 누르면 앱 화면이 쫙 켜니까 야, 앱이 뭐야? 스마트폰이야 이게? 오해를 하셨던 거지. 아리안 그린은 이걸 다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앱이라고 했던 거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용어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앱은 스마트폰용이고 프로그램은 컴퓨터용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그래. 원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걸 앱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플 앱이라고 했던 거죠. 처음에 우리 어플 그랬잖아. 어플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앱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많이 쓰는 풀은 다 앱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는 뭐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있죠. 그렇죠? 이건 뭐야? 마작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건데? 그렇죠? 원드라이브, 뭐 솔리테르라고 하는 거는 카드 가지고 트럼프 가지고 게임하는 거지. 트럼프 갖고 게임하는 거. 원노트라든지 포토 에디터라든지 뭐 사운드 장치라든지 스케치북 같은 거 이런 게 윈도우상에 있어요. 스카이프라는 거 뭔지 아시죠? 스카이프 전화하는 거잖아. 통신상으로 전화하는 거. 이걸 해놓으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노트북을 사용하니까 요즘 많은 친구들이 노트북에서 스카이프를 실행하면 카메라를 가지고 화상 통화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자기 침실로 이제 방에 오잖아요. 근무 마치고 오면 노트북 켜가지고 스카이프를 실행해놔. 카메라를 켜놓으면 지가 거기서 뭐 이렇게 옷 입는 거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과자 먹는 게 보이잖아. 그럼 우리도 텔레비전으로 노트북을 연결해서 앱을 앞에다 카메라를 들어놓으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애들 하는 걸 보는 거지. 작은 놈 하는 거 보고. 작은 애는 또 우리 하는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화상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뭐 하냐? 그럼 나 지금 뭐 해?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거로 하는 거니까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편하지. 기러기 아빠들은 멀리 나간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국제전화 할 필요 없지. 스카이프 하면 되지. 이거로 그냥 얘기하면 되지. 예. 이게 다 깔린 거야. 이게 군주의 전쟁이라는 게임도 여기다 깔린 거야. 그럼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 제거하면 지워지는 거죠. 나 이거 안 할 거니까 제거하면 되고. 실행하고 싶으면 시작 버튼 누르면 이 안에 게임 있잖아요. 여기. 군주의 그거 어디 있어? 찾아보면 있겠지. 여기 있네. 여기. 얘를 클릭하면 이 게임이 이제 로딩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MS사가 만든 건지 아니면 협찬을 받아서 하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게임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럼 이제 게임이 열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회원 가입해가지고 이 게임 하라는 얘기죠. 배틀그라운드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게임으로 가잖아. 다음 카카오로. 그럼 거기서 로그인 해가지고 게임 스타트 누르면 런처가 실행되면서 쫙 실행이 되죠. 이렇게 다 잘 만들어놨어. 이렇게. 이런 거 클릭해서 여기서 제거할 수도 있고. 이 팁들은 좀 보면 좋아요. 팁들 이거 팁 좋아. 팁이란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에 윈도우 7에 가면 팁이란 기능이 있거든. 왜 중간중간 이렇게 빠져먹었지?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날씨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걸 뭐라 그래? 미리 보기처럼 뜨는 걸 뭐라 그래? 위젯. 얘는 클릭해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라고 불러? 앱. 이건 앱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날씨나 이런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터치해서 실행하는 거는 앱이라고 부르고, 실행되어 있는 형태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현재 시간 보여놓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날씨 보는 기능이에요. 이걸 뭐 위젯이라고 하잖아. 위젯. 그렇죠. 위젯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제 앱하고 위젯, 위젯은 이제 실행된 형태로 보이는 것. 앱은 클릭해야만이 실행되는 거, 이런 거고. 이런 말들이 거기 다 우리 알아야 되거든. 그 요즘 사용하는 노트북들이나 요즘 사용하는 데스크탑들은요, 모니터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우리 강의실 컴퓨터만 해도 모니터가 2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모니터 2개로 연결해 쓴단 말이야. 그럼 모니터만 하나 더 있고 케이블만 있으면 2개를 쓸 수 있고 3개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 자체에서 기능이냐, 아니면 이제 C타입이라고 하죠. USB 3.1 C타입. 얘를 통해서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노트북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에도 큰 텔레비전이나 이런 모니터로 연결하면 내 노트북 화면이 멈춰요. 그리고 화면이 저쪽으로 딴 데로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노트북들은 내 모니터도 쓰고 다른 모니터로 확장해서 쓸 수도 있는 거야. 모니터를 더. 그걸 듀얼 모니터라고 하죠. 듀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트북을 잠깐 한번 좀 소개해 볼게요. 노트북.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데스크탑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노트북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노트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LG 이런 노트북 있잖아요. 썬더볼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대. 썬더볼트. 되게 좋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LG 거라든지 삼성 거라든지. 삼성 거. 여기 보니까는 썬더볼트라는 게 여기 듀얼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네. 썬더볼트라는 게 지원이 되네. 그렇죠? C 타입도 있고요. 자, 얘도 한번 열어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의 옆면이 있잖아요. 옆면. 예. 얘는 지금 여기다가 SS를 하나 더 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메모리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있다. 여기 C타입이란 말이에요. C타입.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가 있고, 그럼 노트북에 있는 전력을 빼오는 거죠. 여기는 USB죠. 여기 USB고 얘는 뭐죠? HDMI. 모니터로 연결되는 거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압, 진동, 충격, 연무, 소금, 저온, 고온, 먼지에 강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지. 밀리터리. 미국에서 이 군사용으로 하는 제품들은 이런 먼지나 이런 소금, 진동, 충격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거야. 썬더볼트 3라고 해서 이게 가장 빨라요. 40기가 속도로 움직이는 건데 요 옆에 여기 썬더볼트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썬더볼트에다 하나를 꽂으면 하나만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꽂으면 하나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USB 3.1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요. 자, USB 메모리죠. 그렇죠? 확장 카드를 좀 봐야 되는데 USB Gen 2 확장 카드 Gen 2를 한번 검색해 볼까? AC 다시 컴퓨터에 가서 USB 허브 3.1 C타입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요런 것도 있네. 요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요것도 있다. 멀티 허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꽂으면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 꽂으면 돼. 여기다. 얘를 여기다 꽂으면 모니터도 나가고 USB도 연결되고 다른 것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를 USB 2개, C타입도 연결하고 HDMI도 연결하고 인터넷도 연결하고. 요즘 인터넷을요 옆에다 꽂질 않아. 여기다 안 꽂고 C타입에다 꽂아. 이거로 꽂아. 이거로. 어디 갔어? 아까 여기 인터넷 여기다 꽂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인터넷선을 꽂으면 연결이 되게끔 C타입으로 되어 있거든. 이렇게 하나를 꽂으면 6군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노트북에 보면 꽂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노트북에 꽂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으니까 뭐를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삼성도 마찬가지야. 삼성도 뭐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연결하는 거 C타입 2개, 여기 C타입이에요. USB 메모리 꽂는 것도 없어요. 여기 USB 메모리 꽂는 데가 없잖아요. C타입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걸 사니까 아까 이런 걸 주더라고. 이런 거를 여기다 꽂아 쓰세요 라고. 이렇게. 그 모니터는 여기다 연결하는 거에 꽂아가지고 C타입이 만능이야. 근데 썬더볼트라고 하는 거지. 썬더볼트라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썬더볼트라는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아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거는 얘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해서 노트북 뒤에다 아예 붙이는 것도 있어. 이런 걸 붙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몇 개만 들어가지만 많이 붙이는 것도 있어요. 많이 붙이는 거. C타입이죠. 그렇죠? 예. 많이 나옵니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는 거기다 하나 꽂으면 막 옆에서 생겨. 착탈식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나온 거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노트북을 사시면 얘는 LG 건데 보니까 여기에 USB 3.0 꽂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 거는 없어요. 여기 옆에 꽂는 데가 없어요. 3.0 꽂는 데가 없어요. 일반 USB 메모리 꽂는 데가 없습니다. C타입 아니면 못 꽂아요.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충전기는 이 중에 아무데나 그냥 꽂으면 충전돼. 아무데나 꽂으면. 그 뒤집어서 써도 되고. 이제 펜으로 나오는 이런 제품이 있는데 펜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건 제품이 그런 건데 하여튼 C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 제품의 성능을 보니까는 여기 포트가 썬더볼트 그리고 USB C타입 이것밖에 없잖아요. 썬더볼트 3 2개, USB-C 하나. 다 C타입이야 둘 다. USB C타입만 3개 들어있는 거예요. USB 3.0 꽂는 거 있잖아. 널찍하게. 우리 지금 USB 메모리 꽂는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그래야 더 얇아지지. 얘는 두껍잖아. 이것 때문에 두껍잖아. 16.8? 얘는 얼마래? 더 두꺼워? 16.9라는데? 보세요. 조도 센서, 가속 센서, 방향 센서, 중력 센서 이런 게 붙어 있대. 노트북에 핸드폰처럼. 잘 만들어 놨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요즘은 새로운 제품을 사도 멍하니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이 351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윈도우 7에서는 제어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제어판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해상도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근데 모니터가 두 개 붙어 있죠. 하나는 와이드 모니터, 하나는 일반 모니터 같은데 그림이 그렇게 생겼잖아. 예, 듀얼 모니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C타입을 연결해서 모니터를 두 개, 세 개씩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트북 중에는요, 뒷면도 있어요. 뒷면. 아까 얇은 노트북은 뒷면이 없는데 두꺼운 노트북은 뒷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면에 모니터를 연결한 단자가 있어요. 연결 단자들이. 그래서 보통 좋은 것들은 3개까지 더. 모니터를 3개를 더 붙일 수 있는 거야. 자기 모니터 말고도. 그러려면 모니터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서도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작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54페이지 보시면 바탕화면 배경 바꾸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바탕화면 배경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냥 색깔로 바꿀 거냐. 빨간색 그러면 이제 화면이 빨간색이 되는 거고, 빨간색 싫으면 검정색 쓰면 되는 거고. 근데 하얀색은 없죠. 하얀색은 없잖아요. 하얀색이 왜 없을까? 하얀색이 전기를 많이 먹거든. 이 하얀색이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배경 그림을 하얀색으로 놓으면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그 이유는 전자적으로 색깔을 표현할 때는 RGB, 레드, 그린, 블루라는 3가지 색깔을 갖고 비벼야 되는데 이 칼라색을 다 섞으면 흰색이 나와요. 빛은. 그 모든 색을 다 쓰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안 쓰면, 빛을 안 쓰면 검정이지 뭐. 검정을 쓰면 어떻다? 전기요금이 덜 나오고, 하얀색을 쓰면 전기요금 더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메모장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잖아요. 이대로 계속 두면 어떻게 돼? 전기요금 많이 나오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배경 그림을 뭐 하나만 갖고 쓸 건지 아니면 슬라이드 쇼를 해가지고 여러 개 그림으로 쓸 건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 또 하나, 생맹이나 색약자들.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알록달록한 거 해놓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능도 들어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놨었어요. 요렇게. 여기 가면 테마 설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거 있거든요. 여기 고대비라고 하는 거, 고대비. 이 고대비가 뭐다? 색약자를 위한 기능이에요. 얘를 쓰면 우리한테는 아주 불편해. 되게 어색해 이렇게. 그래서 색약자한테 이게 좋대요. 우리가 쓰는 건 아니야.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일반 윈도우 이거를 쓰면 되지. 이걸 쓰면 되고 이거를 쓰면 되죠. 그렇죠? 뭐 윈도우 10 이런 테마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써도 되고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제 색약자들은 이제 그렇게 쓰면 되고. 그런 거를 조금 잘 관리해 주시면 부담 없이 쓰실 수가 있다. 화면 보호기 360페이지 화면 보호기는 안 하셔도 돼요. 화면 보호기가 뭐예요? 화면 보호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면을 보호하는 기능이죠. 화면 보호기가 화면을 보호하는 기능이잖아요. 왜 보호해요? 고장 날까봐. 그럼 왜 고장 날까? 우리가 쓰는 LED나 LCD 모니터는 고장이 안 나는데 브라운관 모니터는 고장이 나요. 브라운관 모니터는 똑같은 색깔을 똑같은 곳에서 보여주면 타버려. 버닝이 돼. 버닝. 타버린다. 왜냐면 모니터는요 전자총으로 작동되고 전자총. 순간전압 22,000V로 딱 올려가지고 빨간색 노란색을 뿅뿅뿅 쏘는 거야. 그럼 화면에 불빛이 팡팡 튀거든요. 그게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어때요? 너 하얀색 자리 하얀색이 보이고 검은색 자리 검은색 보이잖아요.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드르르르 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로 오래 못 있거든? 왜냐면 VTR 헤드가 고장이 나요. 근데 모니터는 브라운관 모니터는 화면이 타와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봤어요. 삼성전자나 이런 LG전자에 있는 모니터는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한 달을 틀어봤어요. 한 달을. 별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근데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더라고. 저렴한 제품들은요 화면이 타버리더라고 진짜. 옛날 도스 시절에도 한 3일을 안 꺼놨는데 화면이 타버리더라고. 거기가 뻥뻥뻥 글자가 안 나타나. 새끼손톱 크기만한 거로 옛날에. 그래서 아 중소기업 제품이 싼 게 그런 특성이 있구나. 삼성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우리 여러분 가정에 브라운관 모니터 써요? 안 쓰시잖아. 그럼 화면 보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기 좀 저렴한 나라, 좀 가난한 나라.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면 보기 가난한 게 아니라 실수를 했네 제가. 그 브라운관 모니터를 쓰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LCD 모니터가 나왔을 때는 브라운관 모니터 성능을 못 따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운관 모니터 썼었어요. 저도 많이 썼었어요. 오랫동안. LCD 모니터를 쓰면서도 브라운관 모니터를 썼던 이유가 성능이 훨씬 좋아서. 근데 지금은 LCD나 LED가 브라운관보다 훨씬 더 좋아지니까 이제 생산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렇게 쓰는 가정이 있거나 사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화면 보기를 써야지.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런 LED나 LCD 모니터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화면 보기의 의미가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화면 보기를 할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화면 보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화면 보기를 화면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라 아까 그 그림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을 안 하면 화면이 보호되는 기능으로 넘어가니까 화면 보기 말대로 그때 내가 찍은 사진이 착 보이게 하는 거야. 그 사진 구경하려고 화면 보기를 틀어놓지. 어릴 적에 이제 뭐 애들 아기 때 찍어놓은 사진들이거나 여행 가서 찍은 가족 사진들을 컴퓨터에다 연결하지. 아까 그 제가 슬라이드 쇼한 것처럼 화면 보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안 쓰더라 하는 거지. 예. 그리고 367페이지 보시면 이제 윈도우 10에서 가장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하나가 브라우저가 새로 생긴 거죠. 엣지라고 하는 애가.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쓰다가 엣지라는 애가 나왔는데 처음에 엣지가 불편했던 게 뭐냐면 금융 업무를 못했어요. 지금 모르겠어. 엣지 한번 실행해 볼까? 엣지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kbstar.com 하고 써볼까? kbstar 국민은행이죠? 공인인증 로그인 해볼까? 뭐야 이런 게 막 뜨네. 예. 공인인증 로그인 하려면 뭐를 설치하려네. 그렇죠?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야지. 그렇지. 이런 거 이제 다 되죠. 그렇죠? 다 돼요. 이제는 된다고. 예전에 안 됐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공인인증 프로그램 돌리고 통합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여기서 인터넷 뱅킹 하면 되지. 이젠 돼요. 처음에 이게 안 돌아갔었거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똑같아요. 즐겨찾기 구하는 거, 설정하는 거 이런 거 다 똑같거든. 여기에서 어떤 뭐 즐겨찾기를 기존에 만든 거를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 여기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뭐야?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 이 화면을 공유하는 거. 그래 또 점점점 누르면 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누르면 압축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 설치해주고 또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라고 해야 되고.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은행이 뭔가를 접근하려고 그러잖아. 내 컴퓨터에. 그러니까 얘를 허용을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뭐 다 똑같아요. 이런 거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웹 메모 기입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웹 메모 작성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색깔을 이용해서 글자를 쓰고 동글뱅이도 치고, 또 터치가 되는 기능 같은 모니터면 어떻게 될까요? 터치 모니터니까 펜을 이용해서 막 쓸 수도 있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 기능이 있다란 얘기지. 특별한 거죠. 사실은 특별한 건데, 이걸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고, 굳이 뭐 그냥 옛날 거 쓰면 되지 뭐 하시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예. 그리고 여기에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여기 엣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메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메일. 이게 메일은 뭡니까? 윈도우 10에서 전자우편을 설정하는 거죠. 네이버를 연결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다른 계정. 네이버 걸 가져와도 되고 구글 걸 가져와도 되고.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가서 메일 보내고 다음 카카오에서 메일 보내는 게 말고 메일이라는 앱이 따로 있잖아. 거기다가 네이버 것도 연결할 수 있고 다음 것도 연결할 수 있고 구글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메일이라는 앱으로 통합적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 전자우편을. 이거 그거예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어떤 걸 씁니까? 네이버에 가서 직접 로그인 하지. 그렇잖아요. 네이버 가서 직접 로그인 하잖아요. 그 메일이라는 이 앱을 안 쓰고. 그러니까 뭔가 기능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안 쓰지. 기존에 쓰던 대로 쓰는 거니까. 처음에는 써본다고 하는데 귀찮거든. 식생활을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불편하잖아. 그냥 먹던 대로 먹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활 자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구글을 쓰니까 지메일을 쓰니까 지메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메일 로그인하면 되잖아요. 이거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메일 계정 이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메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로그인하면 되잖아. 네. 이거 봐봐. 닫기. 얘는 안 랩이 돌아갔네. 이게 뭐냐면 그 윈도우즈에 있는 정품 인증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건가 봐요. 이 프로그램이 걸린 것 같아. 닫기. 그래도 닫겠습니까? 예. 이거 지워주면 안 되거든. 인증을 못해. 인증을. 이런 거 닫기. 예. 예, 그러면 되지. 또 그래. 이씨. 닫기. 예. 귀찮으면 V3 어디 갔어? 얘를 끝내야지. 닫기. 짜증이 확 올라오네. 얘는 끝나지도 않아야. 얘가 끝나야 되겠다. 얘가 끝나야. 검역소.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융 프로그램 있죠?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환경 설정하고 뭐 했었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하려고. 거기가 이제 자동으로 깔려 들어간 거지. 그래서 국민은행 들어간 거를 닫으면 이제 걔도 닫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타나면 불편할 때가 있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뭐 메일 관리든 어떤 거든 상관은 없는데, 보내고 받는 거. 여러분 메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여기 있는 이 기능으로 메일 보내요? 아니잖아. 그냥 네이버나 한메일 가서 직접 보내잖아요. 그렇게 쓰면 편하지. 그리고 메일 계정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도 있지.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있으면 각각 가서 보면 되잖아. 저도 각각 가서 보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안 보고 그냥 각각 가서 보거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관리하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시간은 낭비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저한테. 근데 기업은 다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메일을 확인하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까 거기다 기업에 쓰는 메일을 다 계정을 연결해 놓으면 한꺼번에 관리가 되잖아요. 그 기업은 그렇게 하겠지. 단체는. 또 개인 중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하겠지. 하나씩 하나씩 보지는 않고. 그리고 윈도우 10은 재미난 게 이제 여기 스토어라는 게 있어서 어디 갔어? 그림이 안 보여. 잠깐만, 얘가 왜 일로 와 있을까? 얘도 다시 다 제거해 버려야지. 화면이 좀 불편하게 보여서 요것만 있으면 돼. 이 그룹을 줘놓으면 이제 그룹 단위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편해. 반대집도 안 써. 오케이, 요거만 쓸 거야. 얘도 안 써. 이 위로 안 가. 안 가. 아이씨. 응. 뭐가 불편해.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메모리가 낮아서 그런 건지 뭐를 하려 그러면 애 먹고 아주 그냥. 우리 그 플레이스토어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앱 까는데 거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윈도우도 스토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토어에 가면 왜 안 보여? 엣지 이게 날짜 여기 스토어 여기 있다. 여기 마인크래프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앱들을 깔 수 있는 거야. 아래 한글 MS 오피스 말고 이런 여러 가지들. 요런 거 있다. 일정 관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빙고도 게임이죠, 그렇죠? 이런 거. 얘를 선택을 하면 얘를 설치해서 쓰는 거지. 돈을 낼 거냐? 무료라고 되네. 그렇지, 무료. 빙고 게임 아시잖아. 가로 세로 이렇게 대각선 맞추면 빙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게임들도 꺼내 쓸 수가 있고. 요런 거. 엑스박스 게임이네. 이거죠, 그렇죠? 카카오톡 이런 거. 유튜브 2.0 멜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에어본. 이런 게임 같은 거. 군주의 전쟁 이런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면 즐겁게 노는 거죠. 이건 돈 내고 쓰는 거래. 이건 돈 내고 쓰는 거래. 이건 설치가 돼 있대. 이건 무료고. 이건 아이폰 쓰는 사람은 아이튠 써야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얘기지 뭐. 예. 대부분은 이제 윈도우 10에 관한 기능들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427페이지. 컴퓨터가 문제가 됐을 때 복원이란 작업을 하죠. 복원 작업. 421페이지 보면은 지금 윈도우 환경이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라면 이 상태를 기억해 주는 게 좋잖아. 그리고 다음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형태로 복원하면 되잖아. 그럴 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백업하는 기능도 있고 복원 지점을 만드는 게 있어요. 복원 시점 만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제어판이라고 있단 말이야. 시작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지만 시작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바로 가기 메뉴로 뜨는데 이때 제어판. 바탕화면에 제어판 해놓으시면 제어판. 그렇죠? 제어판이 나오면 여기에 작은 아이콘으로 보고 있대요. 작은 아이콘으로 이렇게. 여기다 백업 및 복원이라는 거 있나? 백업 및 복원. 얘를 범주로 보면 있나요? 여기는 안 보인다. 그래서 낱개별로 보는 큰 아이콘은 크게 보이고 작은 아이콘은 작게 보이는 거지. 여기 백업 및 복원의 기능이 가면 윈도우 7 기능이죠. 예, 백업 설정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왼쪽에 보면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 만들기라는 게 뭐예요?
지금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우리 저번에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 이미지 파일이 있었죠. 하나로 된 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C 드라이브에서 저장 못하죠. C 드라이브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보관해 두는 거니까 저장하는 게 백업인데 D 드라이브가 있든지 해야지. 자, C 드라이브가 있는데 D 드라이브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D 드라이브는 여유 공간이 적어. 그래서 Y 드라이브가 있는데 얘 공간이 커. 여기다 저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누르면 얘를 통째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보관해 두는 거야. 압축해서 보관해 둬. 이제 그 상태를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불러들이면 되지. 여러분 삼성전자나 이런 컴퓨터에 보면은 그 윈도우 복원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삼성은 F4번 키인가 그래요. F4번 키 누르면 윈도우를 복원해 드릴까요? 물어봐. 공정 초기화로 된 복원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백업해 놓은 거를 상태로 복원할 거냐 이렇게. 윈도우나 저기 삼성이나 LG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비싸요. 그리고 뭐 한성 컴퓨터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브랜드들도 그렇게 서비스가 들어가요. 윈도우를 복원 시스템이 들어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지? 윈도우를 돈 주고 사면 그렇게 해주거든. 그러면 얘를 이제 하나의 파일로 다음 버튼 누르면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린 게 요렇게 윈도우 파일 하나씩 돼 있는 거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양이 제법 되잖아. 지금 여기 C 드라이브가 얼마만큼 돼 있어? 공간이 한 40몇 기가 썼잖아. 지금 40몇 기가. 아, C 드라이브가 이거죠? 40몇 기가잖아. 그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은 이번에 새로 작업한 거는 1테라 중에서 한 300기가 정도를 쓰고 있어요. 300기가. 그럼 300기가를 하나로 보따리를 묶어야지. 압축해서 통째로 어딘가에 보관하려니까 300기가 공간이 남는 데가 있어야 보관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는 보관을 못하지. 그렇지? 외장하에도 보관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가 깨졌어. 그럼 다시 그 복원해놓은 백업 받아놓은 그 이미지 파일을 불러들이면 다시 열리는 거지. 보따리를 묶어서 보관했으니까 보따리만 풀어놓으면 원위치가 되니까. 근데 말은 쉬워요. 저는 해봤으니까는 쉬운데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저번에도 그랬잖아. 윈도우 설치하는 것도 많이 해보면 쉬운데 많이 할 일이 없잖아. 윈도우 한번 설치해놓고 쓰면 끝이지. 오늘 설치해보고 다음 주 또 설치해보고 이래?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는.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복원 지점을. 복원 지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에 가면,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 속성에 가면은 여기에 어디 가면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면 시작 및 복구, 여기 시스템 보호라는 곳에 가면, 시스템 보호로 가면 시스템 복원이라는 게 있고, 복원 설정하는 게 있어요. 복원 설정. 여기 C 드라이브라는 걸 선택하고 복원 지점 만들기. C 드라이브에서 복원 지점 만들기. 여기다가 19년 0321 최적 이렇게 하나 만들어 이렇게. 그럼 요 날짜를 기억하는 거야. 지금 날짜를 기억을 해서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윈도우를 프로그램을 뭘 깔았거든. 여기다 뭐 깔았는데 깔고 냈더니 컴퓨터가 비리비리해지네. 그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복원 설정해 놓은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 요때가 제일 최적이었으니까. 그렇게 돌리는 기능. 복원 지점은 시스템 설정 보호해서 하는 거고요. 복원 자체를 하는 거는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 여기에서 어디 갔더라? 복원. 여기 또 안 나오네. 네, 여기 있었는데 안 나오네. 딴 데를 가봐야지 뭐.
복원 지점은 다 만든 것 같다. 아직 안 만들었네. 만드는 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복원 지점을 다시 복원을 하려면 아까 여기서 복구하는 거 있었잖아. 만들었다. 복원 있잖아요. 여기서 복원하면 되고. 윈도우 7은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시스템 도구 안에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복원하면 되지. 예. 복원이라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지. 애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팍이 깨졌네. 피가 나잖아. 그럼 상처가 아물려면 애가 한동안 울 거 아닙니까? 아프다고. 그럼 넘어지지 않은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넘어지기 직전 시점. 그걸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지만 컴퓨터는 그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복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지. 시간을. 그게 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33페이지에 보면 내가 저장한 상태로 복원을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체어판에도 있고요. 체어판에도 복구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면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뒤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럭저럭 시간이 다 됐어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고요. 뭐 디스크 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윈도우 우리 7에서 다 해보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사실은 어디서 하냐면 이제 우리 다음 4월달에 진행하는 컴퓨터 이제 그 PC 관리 활용 여기에서 새롭게 진행할 거니까는요. 수강 시청해 주시고 4월달에 만나면 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